것이냐, 2년 그 주택에 거주를 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해줄 것이냐, 이제 그때그때에 따라서 정책이 좀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원칙, 네, 오늘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라는 주제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양도세 비과세 이거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요즘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실게요. 김철건은 1983년 4월 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거주를 해왔어요. 그러다 이제 주택이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88년에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이제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했습니다. 근린시설, 주택, 보일러실 및 창고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89년에 건물 중에서 이제 주택 부분에 거주를 했고 그 후에 이제 90년에 건물 내에 있는 근린 시설 중에 80제곱미터를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했고 90년 6월 29일에 이동식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철건은 7년 이상 같은 곳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김철건은 분명 7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 과세관청은 신축 건물을 기준으로 할 때 보유한 기간이 3년 미만, 3년 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요게 이제 적용되고 전이에요. 세법 개정 전 그 사례라서 이제 3년 그 당시에 이제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되는 그 사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뭐 2년으로 고치면 되겠죠. 이제 뭐 같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렇죠. 이거 첫 번째 시간에 배울 거예요. 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 이 좀 예외를 두고 있는데 과연 그 1세대가 1주택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야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냐 이제 2년이 3년이 된 경우도 있고 또 2년 하고 2년 보유만 할 것이냐 2년 그 주택에 거주를 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해줄 것이냐 이제 그때그때에 따라서 정책이 좀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양도세 비과세 그렇지만 이제 서울, 과천, 성남, 하나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는 2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까지 해야 양도세를 비과세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좀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자, 특정 지역의 이제 거주기간 요건이 뭐예요? 일단 바로 그 말씀이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들을 2년 거주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예외들,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모든 주택이 다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9억 초과하는 주택이나 2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실제 거래가격이 10억인데 뭐 7억으로 당신이라면 양수자는 7억으로 원래 10억에 샀는데 7억으로 낮추면 취득세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도인은 양도가액이 줄어드니까 양도 차익이 줄어서 세금이 적게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혹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예전에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이제 만약 다운계약서 썼던 사실이 발각이 되면 설사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2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9억 초과의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만 이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제 그죠 이제 9억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그 이상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된다. 정기보유 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유한 경우에만 적용을 해준다. 어느 경우에 9억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요. 지금 정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9억 초과 주택의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해준다. 자, 우리 2년 동안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되는 경우, 이거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어쩔 수 없는 왜? 임대주택 임차인은 5년 이상 걸리면 계속 거주했던 거죠. 그죠? 근데 자기 소유가 돼서 이제, 얼마 거주한 기간이 안 되면 3개월, 이제 그 아파트, 5년간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임차인을 거주하다가 그걸 샀어요. 분양을 받아서. 근데 3개월 만에 했는데, 이게 2년 이상 보유 안 했다고 해서
과세를 하면 좀 형평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되는 경우 있잖아요. 수용되는 경우에 나 혼자들이 뭐 남은 부분, 토지, 주택 이런 거 있으면 5년 내라고 한다면 보유기한 관계 없이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해대전에 출국, 외국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팔아야 되는 경우 2년 내에, 중요부터 2년 내에 양도할 때에는 보유기한 관계없이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어디 뭐 다른 데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를 이동해야 되는 뭐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양도세를 과세를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이주하는 게 제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혜택을 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사례를 보시면, 사례에서 김철근은 7년 이상, 왜 7년 이상? 자기가 처음부터 보유했을 때부터, 구주택 때부터 계산한 것이고, 과세 관청은 언제부터? 신축주택 기준으로 해서 3년이 안 됐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2년이 안 됐다. 라고 해서 지금 양도세 과세를 했던 건데요. 법원은 지금 김철거처럼 구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려면 되겠죠? 원칙적으로 신구주택 건물이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구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건물은 주택 면적이 작은 주상 건물이므로 신구주택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어느 부분만 신축 건물 중 주택 부분만 구주택과 동일성이 유지된다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오는 이제 근린시설이나 보일러실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를 했다. 왜?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동일성이 없다면 동일성 있으면 사실 구주택 보유했을 때부터 그 보유기간 전체를 합산하고, 그러니까 7년 이상이 되는 거고요. 동일성이 없는 부분은 어때요? 근린시설, 바꾼 부분이죠. 주택이 근린시설로 변경되는 경우, 보일러실, 이 부분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따져서 지금 바뀐 법에 의하면 2년 이상 보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